중국 후포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중국 네티즌이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중국 네티즌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글 내용. 몰라서 묻는 건데 한국은 예전에 어떻게 굴기한 거야? 중국은 땅도 크고 생산물도 풍부함. 또 인구가 받쳐주니까 세계 공장이 될 수 있었어.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발전된 건데 한국은 예전에 어떻게 발전했길래 지금 이 정도까지 됐는지 정말 궁금해. 댓글. 한국은 중등급 나라야. 5천만 인구도 안 되고. 한국은 중국만큼 이렇게 전 산업이 꼭 연결되어야만 할 정도로 필요하지 않았지. 한국은 세계 경제 체인에서 몇 단계를 점거할 수 있었던 게 계속 발전이 유지 가능했던 거임. 실제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이랬음. 예를 들자면 서북 유럽의 몇몇 나라들. 한국의 조선, 기계, 전자가 5세 산업이야. 그걸로도 충분해. 글쓴이는 한국인이 얼마나 험한지 모름. 지금의 한국인이 험한지는 나도 잘 모르겠음. 대략 이제는 살기 좋아져서 아마 그런 정신이 없는 거겠지. 예전에 한국인이 있는 데서 잠깐 일했었음. 당시 사장이 중국인 3명 갖다 놔도 한국인 1명만 못하다 했음. 우리가 그런 정신이 없다나. 우린 그냥 알바하러 온 건데 무슨 정신? 게다가 너무 과장되게 말하더라. 근데 거기가 한국인인지 북한인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음. 확실한 건 일 시킬 때 너무 타이트했음. 우리가 한번 쉬기라고 하면 우리를 매우 무시했음.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음. 그때는 대략 10몇 년 전임. 되돌아보면 한국의 연예인들은 확실히 힘들어 보인. 우리보다 훨 엄격한 듯. 정말로 전부가 다 열심히 함. 우리 중국은 얼굴만 비추면 다인데. 예능도 그냥 설렁설렁하고. 난 10여 년 전에 처음 일을 시작한 데가 한국의 유명한 기업이었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그 당시 일터에서 배운 직업정신은 다 한국 기업에서 훈련시켜준 거였음. 한국인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기억하는 게 한국 영화에서 보면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 만약 규칙을 위반하거나 노력하지 않으면 체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음. 게다가 한국은 그게 굉장히 흔하게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음. 대학교에서 영어 가르치는 교수님이 공부할 때 교수님 반 학생 중에 한국 유학생이 있었는데 내게 국어를 할 줄 아는 데다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했음.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삼성이 있는 거야. 이 회사는 영역도 굉장히 넓어. 한국인들은 굉장히 똑똑함. 고생하고 참는 건 다반사임. 한국은 세계 범위 내에서 보면 사실 대단함. 바이두에서 찾아봐. 어쨌든 미국 놈들이 많이 도와준 거임. 미국 때문이지. 하지만 발전이 빠르지만 그것도 상한선이 있어.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건 필리핀임. 필리핀은 60년대쯤에 아시아 제2강국이었음. 일본 다음이었지. 한국은 예전에 중국과 GDP가 비슷했음. 발달 국가도 아니었고. 산업을 전환해서 그럼. 맨날 김치만 먹고 허리띠 졸라매고 건설을 열심히 했거든. 한국이 경제가 발전한 건 군정부 시기인. 아시아 4대용 경제는 다 강한 사람이 정치에 있던 때였음. 이때 글들 다 뭐라는겨.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침략하지 않는 역사를 갖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 발달국가로 발전한 유일한 현대국가인. 동아시아인이 확실히 똑똑한 것 같음. 솔직히 중국인은 아직 동아시아에서 드러난 게 없음. 한국은 정신을 집중해서 일을 처리하는 게 뛰어남. 또 굉장히 근면해. 한국은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었음. 이국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함.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잖아. 몇 가지 사건들도 겪었고 또 국제적인 압박과 봉쇄도 겪었음. 한국의 굴기로 말할 것 같으면 아마도 나라가 작고 인구가 많지 않아서 그럼. 배가 작으면 방향을 틀기 쉬운 법이지. 두 번째는 미국이 도움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동아시아 특유의 근면함이 이유임. 박정희가 전국에 힘을 모음. 국민들이 굴기하도록 엄청 쥐어짜냈음. 익숙하지? 한중일 삼국의 길을 다 그래.
본국의 저층을 엄청 압박해서 짜낸. 그래서 이렇게 빨리 발달국가의 기회로 올 수 있었던 거임. 조금씩만 하면 기회가 안 생겨. 한반도 전쟁 이후 남북한이 정식으로 갈라짐. 냉전의 환경 배경 하에 한반도의 지연 정치가 두드러짐. 두 진영이 동아시아에서 핵심 장소가 된. 김일성의 북한은 사회주의 진영에 큰 도움을 받았고 군정부가 장악한 한국은 미국의 큰 지원을 받아. 이 양국이 서로 경쟁적으로 국력에 서로 지원을 했지. 심지어 지난 70년대의 남북 양국의 발전은 엄청나게 빨랐어. 국제적인 변화에 따라서 북한의 발전은 점점 느려지고 한국에 추월당하게 되었지. 중국도 세계 형세의 새로운 판단과 정책의 조정으로 한국과 수교를 하게 돼. 이에 대해 북한 측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음. 우리나라 국가주석이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한중 수교에 대해 설명을 하지만 여전히 모순이 있지. 대륙의 개혁 개방은 한국이 2차 도약을 하게 만들었음. 대륙이 막 시장을 개방했지. 원래는 먼저 대만하고 합작을 하고 싶어 했으나 양안 관계의 입장 차이가 생겨. 가장 적합한 시기에 대만은 놓치게 되었고 기회가 한국으로 갔지. 이런 거대한 시장을 대면하게 되어서 한국은 앉아서 이익을 받게 돼. 점점 발전을 하게 되었고 현재의 굴기 위치까지 오게 된 거임. 유교문화권의 현재 북한을 제외하고 거의 다 비슷해지고 있어. 단 유교문화권인 베트남조차 경제적으로 오르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한국 자체가 그냥 매우 대단한 거, 뭐 어떻게 욕하는 사람이 있을진 몰라도. 한국은 현재 확실한 발달국가야. 예전에 박정희가 젊은 청춘 남녀들을 독일 광부와 간호사로 보내 외화벌이를 하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한번 찾아봐. 한국의 그 영화가 생각나네. 드디어 좀 아는 사람 등장했네. 미국이라는 놈들아. 미국이 도와준 나라는 엄청 많아. 근데 왜 한국만 굴기했고 다른 동남아는 왜 굴기를 못했지? 똑같은 도움에 한국만 발전했고 동남아는 여전히 가난해. 무력과 도움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다? 한국 연예계도 미국과 상관 있다고? 미국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왜 한국 음악은 일본, 홍콩, 대만보다 더 잘 나갈까? 가나다는 대륙도 열심히 베끼기만 하고 판권 하나 못 사고 표절만 하는데. 미국인이 한국의 아버지면 그럼 한국도 중국의 아버지냐? 미국이 크게 도와준 거 맞음. 또 박정희가 개혁해서 한강의 기적을 한 것도 주요 원인이고 주요 이유는 박정희 군정부 시기에 한강의 기적인. 그때 한국은 많은 고학력인 사람들이 독일로 가서 광부로 일하기도 했어. 사망률과 상해율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높았지만 임금이 많으니까 다들 그냥 한 거야. 그리도 한국은 규모는 작지만 한국의 모든 힘이 몇 개의 산업에 모여져 있어. 그래서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진 거야. 북유럽 몇몇 나라들도 모든 산업이 다 우수한 건 아님. 나는 진심으로 한국 영화와 가수가 좋다. 여기서 한국이 발전 과정 중에 미국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는 사람은 뭐임? 제대로 배운 거임? 그래 맞아. 중국인들은 그냥 자기가 미국의 도움을 한국보다 덜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임. 모레 중국은 미국이 주둔하게 할 수 없지. 내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발전은 싱가포르와 비슷한 것 같다. 한중일은 교육을 중시하고 근면 노력해. 글자도 모르는 농민은 루즈벨트가 와도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개혁 이후의 성과는 정말로 그 나라의 문맹, 기본 인프라를 잊으면 안 돼. 한국인들은 매우 근면해. 동아시아인들이 매우 근면하다고 보면 돼. 미국이 도와준 것도 이유이긴 한데 자신의 노력이 더 중요했던 거지. 솔직히 나도 한국 안 좋아하긴 한데 우리가 그들의 노력을 폄하할 순 없다고 생각해. 연예계의 굴기. 그래 맞아. 미국을 등에 지고 국가는 크지 않지만 여러 인력들을 해외로 보냄. 국민들이 멍청하지 않은 데다 굉장히 근면 노력함. 물이 흐르는 곳에 도랑이 생기는 법이지. 한강의 기적이라는 거 들어봤냐? 그래도 저층 한국인들의 일은 엄청 고생스러움. 첫째, 당시에 좀 세다고 알려진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있었음. 국내 정국이 비교적으로 안정된. 정세가 안정되면서 많은 계획과 정책을 할 수 있었음.
그러면서 발전이 급속히 빨라짐. 둘째, 한국도 당시에는 유명한 대리공장이었음. 화물이 한국으로 다 모였는데 예전부터 이런 곳이 경제발전의 선두자였음. 셋째, 한국 국민들은 단결이 잘 되고 애국을 함, 국가를 따르면서 내수를 이끔. 솔직히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 알 수 있음. 한국 발전사도 한번 봐봐. 남자들은 독일 가서 광부, 여자들은 간호사로 외화벌이. 또 미국 가서 근로자로도 일함. 평생을 한국인들은 매우 고생해왔어. 너희 진짜 공부 좀 해라. 한국의 일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그리 안 높아. 게다가 스트레스도 엄청남. 내 생각엔 미국의 도움은 필요 조건이지만 노력은 충분 조건임. 노력해도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 못 일어남. 노력은 안 해도 미국의 도움이 있으면 그래도 부유해질 기회는 있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노력을 안 한다고? 한국은 스스로 발전해 온 데다 중국이 개혁 개방하면서 시장에 날개를 달아줌. 한국은 문화 강국이지. 소프트웨어 실력도 강해. 일본이랑 똑같은 거지 뭐. 미국이 전쟁 이후에 도와준 거지. 한국인은 소위 자유시장을 따르지 않았어. 국력의 힘이 다 삼성, 대우, 현대 같은 지주기업이 이끌어 온 거야. 반대로 대만은 자유시장이었지만 이미 한국에 훨씬 발려버렸지. 내 생각의 이유는 많아. 첫째는 역시 미국이고 둘째는 동아시아 문화권 특유의 근면. 셋째는 중국이 거대한 시장을 개방하면서지. 한국은 중국과 달라. 규모가 작아서 대단하다고 해도 미국을 넘어설 수 없어. 그래서 미국이 안심하고 있는 거지. 중국하고 좋은 관계 유지 안 하면 한국은 영원히 비극일 거다. 한국의 몇몇 영역은 진짜 강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 예를 들면 전자공업, 조선업, 연해산업. 전자공업은 삼성이 있으니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조선업은 중국이 몇 년째 따라잡고 있다지만 뭐 그래도 있어봐야 할 것 같고, 연해산업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음. 한국 충무로의 수준은 중국보다 훨 뛰어남. 우리는 역시 좀 생각을 잘 해봐야 한다고 생각해. 예전에 어디 잡지에서 본 건데 당시에 한국은 세계에서 평균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랬음. 국가의 굴기는 국민들의 근면 노동과 불가분의 관계야.